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질식시키는 전술 완성도가 돋보인다. 부카요 사카를 중심으로 한 우측 공격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데클란 라이스가 지키는 중원은 세컨드볼 회수와 역습 차단에서 안정감이 뛰어나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생산력 또한 아스널의 확실한 무기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브라이턴은 여전히 공격적인 빌드업과 과감한 전진 패스를 고집하는 팀이다. 다만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실수가 잦아지는 약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미토마 카오루의 개인 돌파는 아스널 수비진에게 가장 위협적인 카드다. 중앙 수비 라인이 넓게 벌어질 경우 뒷공간 노출 위험이 크다. 원정에서도 라인을 내리지 않는 성향은 양날의 검이다. 공격적인 선택이 오히려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스널은 안정감과 완성도에서 확실히 앞선다. 브라이턴의 공격력은 위협적이지만 리스크도 크다. 전방 압박 강도 차이가 경기 흐름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아스널이 주도권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브라이턴이 따라붙더라도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다. 두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유독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다. 점유율보다는 롱볼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실리 축구에 능하다. 이고르 티아고의 결정력은 브렌트포드 공격의 핵심이다. 홈팬들의 압박감은 상대 수비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측면 크로스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강점이 있다. 홈 경기에서는 득점 기대값이 확실히 높아진다. 본머스는 전방 압박과 활동량을 앞세운 공격적인 팀이다. 원정에서도 라인을 올리는 과감한 선택을 자주 한다. 앙투안 세멘요의 돌파는 단독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수비 뒷공간 노출이 잦아 실점 가능성도 높다. 경기 운영이 거칠어질수록 카드 리스크도 커진다. 공격과 수비의 간극이 분명한 팀이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해답을 찾는 경기 양상이다. 난타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로 한 골씩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세 번째 경기 벌리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벌리는 프리미어리그 수비 강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 노출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공격 전개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가 부족하다.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는 역습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선제 실점 시 경기 운영이 급격히 흔들린다. 에버턴은 모예스 감독 특유의 안정적인 운영이 살아있다. 두 줄 수비와 세트피스 활용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역습 전개 시 효율성이 높은 팀이다. 벌리의 뒷공간은 에버턴에게 최적의 먹잇감이다.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이 강점이다. 원정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상성상 에버턴이 매우 유리하다. 벌리의 공격적인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크다. 경기 흐름은 에버턴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벌리는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결국 실리 축구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팀이다.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이 특징이다. 중원 장악력은 리그 최상위 수준이다. 홈 경기에서는 실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공격에 집중한다. 울버햄튼 수비는 이를 버티기 어렵다. 초반 득점 여부가 경기 난이도를 좌우한다. 울버햄튼은 리그 최악의 흐름을 타고 있다.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매우 높다. 공격 전개 시 위협적인 장면이 거의 없다. 수비 집중력 역시 90분 유지가 어렵다. 버티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 체급 차이가 명확하다. 리버풀이 경기 전반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선제골 이후 일방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대승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섯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시즌 내내 조직력 문제가 심각하다. 홈 경기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행과 파케타의 개인 기량 의존도가 크다. 수비 라인의 집중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선제 실점 시 멘탈 붕괴 가능성이 높다. 홈 이점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팀이다. 풀럼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 역습 전개 시 속도와 완성도가 좋다.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 깔끔하다. 웨스트햄의 수비 불안을 공략하기에 적합하다. 원정이지만 경기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효율이 있다. 웨스트햄은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 하지만 수비 불안이 너무 크다. 풀럼은 이를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경기는 접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안정감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첼시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가 강점이다. 공격 전개 속도는 리그 상위권이다. 다만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원 싸움이 승부의 핵심이다. 선제골이 나오면 경기 양상이 크게 열린다. 빌라는 전술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에메리 감독의 오프사이드 트랩은 위협적이다. 역습 완성도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올리 와킨스의 침투는 첼시 수비에 큰 부담이다. 원정에서도 경기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실리와 효율을 모두 갖춘 팀이다. 전술 싸움이 매우 중요한 경기다. 첼시의 공격력은 빌라에게도 위협적이다. 하지만 빌라의 역습은 더욱 치명적이다. 골이 오가는 난타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승부를 가리긴 쉽지 않다.